나오요시미 3가 무서운 기세로 박스오피스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2편 이후 9년 만에 복귀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 수능 이후 청소년 관객도 극장가를 찾으면서 초반 흥행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차,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연말엔 영화와 함께 마법 같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돌아와 나오요시미 3는 무척 재밌게 관람을 했다고 생각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장을 나온 뒤 최면에서 깨듯 영화를 향한 인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품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아쉬웠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술을 다루는 영화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술과 달리 영화 속 마술 장면은 편집과 CG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술이 아닌 마법 같은 장면을 스크린에서 봐왔기에 마술쇼가 특별하다고 느끼기 힘들 수도 있죠. 나오요시미 3도 CG를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관객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더라도 CG와 특수효과로 만들어진 블록버스터들과 비교해 감흥을 느끼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인지 이번 영화 속 꽤 많은 마술은 최현우 등 현직 마술사들에게서 봤을 법한 것들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관객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의 디지털 디바이스와 착시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 마술이 많았죠. 이거 가능해, 한번 속아봐 라고 말하고 있는 영화였고 때문에 관객이 속을 준비가 되었을 때 나오요시미 3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전 시리즈처럼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마술이 잘 안 보였지만 무척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시사회를 통해 나오요시미 3를 봤고 상영 직전 마술사 니키의 공연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마술을 보고 난 직후라 그런지 영화 속 마술에 더 신뢰가 갔습니다. 9년 만에 돌아온 나오요시미 3는 반가운 얼굴이 한데 모여 시리즈의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능글능글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아틀라스, 익살스러운 유머를 날리는 맥키니, 카드 마술의 달인 잭을 비롯해 원년 멤버들을 모두 만날 수 있죠. 2편에서 볼 수 없었던 헨리 역의 아일라 피셔가 반가웠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네요. 여기에 나오요시미 3에는 신의 마술사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팀 영화가 그렇듯 원년 멤버와 새로운 멤버는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대결 구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티격태격하며 세대 갈등을 보이던 이들은 결국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정을 쌓으며 한 팀이 되어가죠. 마술사들의 추가 투입과 함께 더 다양한 마술쇼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이번 영화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카드, 탈출, 최면 등 전편에서 볼 수 있었던 멤버들의 주특기를 이번에도 만날 수 있죠. 신구 세대에서 비슷한 포지션의 멤버들끼리 서로의 트릭을 뽐내는 구도는 귀여운 면이 있고 이들의 대결은 서로의 성찰과도 닿아 있어 괜찮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한 마술에 이어 홀로그램을 활용한 현대적인 마술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죠. 2편에서 제시 아이젠버그가 내리는 비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던 명장면이 있었다면 이번 영화는 홀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프랑스 요새에서 펼쳐지는 액션씬이 특히 재밌었습니다. 위와 아래가 반대인 통로, 원근법을 초월한 방, 다수의 허상을 만들 수 있는 거울방 등 콘셉트가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고전적인 트릭이 신선하게 다가왔죠. 특히 원근법을 무시한 공간은 미셸 공드리 감독의 명작 이터널 선샤인에서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범죄극은 빌런이 매혹적일수록 더 재밌습니다. 마술 사기단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영화의 빌런도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편의 빌런 베로니카는 호스맨들에게 뒤지지 않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휘어잡습니다. 잔혹하고 냉철한 면으로 주변을 압도하고 탐욕적인 모습에서 기인한 잔인함으로 호스맨들을 극한의 위기에 밀어넣죠. 이 캐릭터를 로자먼드 파이크가 맡으면서 매력이 더 폭발했습니다. 국내에서 로자먼드 파이크는 나를 찾아줘로 유명한데 당시 섬뜩한 연기로 관객을 소름끼치게 했었죠. 이번에도 빌런으로서 축을 잘 잡아냈습니다. 나오요시미 3는 더 스펙터클해지고 캐릭터들의 케미도 살아있는 영화였지만 진한 아쉬움도 느껴야 했던 작품인데요. 먼저 서사적인 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은퇴했던 호스맨들이 의문의 카드를 받고 다시 모이면서 시작됩니다. 이 카드의 정체를 알아가는 이야기와 부패한 기업가와 싸우는 과정이 투트랙으로 진행되죠. 이 둘은 영화의 최종장에 한데 모이면서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지만 이 반전은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시리즈가 추구하던 부의 재분배, 권선징악이라는 메시지는 담을 수 있었지만 너무 뜬금없었죠. 영화 내내 복선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찰리와 베로니카가 가족관계였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요소였기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은 맞지만 이는 일종의 반칙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의 요소들과 이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반전만을 위한 세팅으로 보였죠.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때 충격만큼이나 배신감이 컸습니다. 서사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구성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는 영화를 즐기는데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아쉬운 건 신의 마술사들입니다. 우선 이들은 이 시리즈의 팬들이 기대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뜬금없는 캐릭터들이 나오요시미에 나와 이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팬들이 사랑했던 호스맨들과 대등하게 맞설 만큼 능력치가 높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등장한 캐릭터들이 기존 캐릭터들의 자리를 너무도 쉽게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원년 호스맨들의 능력이 평범해 보였죠. 거대 악과 싸우며 대규모 마술쇼를 기획했던 그들의 명성이 다소 희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우유시미 시리즈 자체의 아우라에도 균열을 일으키는 요소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리즈 영화의 캐릭터 구도로서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결국 나우유시미 3는 시리즈의 부활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는 브릿지 정도의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팬들이 기대하던 마크 러팔로도 다음 편에서는 제대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죠. 나우유시미는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